네, 안녕하세요. 최을령 수학쌤입니다. 자, 기말고사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자, 기말고사 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각 학교별 기말고사가 백캠 수학과 자료들과 얼마나 많은 적중률을 보였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볼 학교는 동명여고 1학년 기말고사 수학입니다. 저희 학원 교재, 개념 교재도 있고, 수순별로 유형 교재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분석할 거는 마지막 파이널 교재 한 권에서 얼마나 많은 적중률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학교 시험지와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자, 동명요고 기말고사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가장 큰 특징 첫 번째가 그냥 시험 범위예요. 자, 시험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2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 이미 끝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동명에서는 이 활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어떻다? 조금 느렸다라는 거고요. 자, 보통 수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수상에서는 직선 다음에 원방과 원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그런데 동명에서는 이 두 단원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고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기말고사 범위, 즉 수상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더 적어서 좋은 게 아니냐. 다른 학교들은 이만큼을 더 해야 되는데 동명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자, 늘 이렇게 못 나간 부분은 2학기 중간고사 때 여러분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자, 원방과 이동,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객관식 또 서술형 이렇게 나뉘어서 나왔고요. 전체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문제밖에 되지 않아서 문항수는 부담이 없었고, 자, 객관식도 하나당 보통 보면은 문항수가 적으니까 점수 비중은 4점, 5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5점 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동명의 이제 또 다른 특징 뭐가 있냐면은 서술형이죠. 고작 2문제가 나오면서 점수 비중은 어때요? 자, 20점이죠? 그럼 2문제 각각 10점이에요? 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1번, 2번, 3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어서 1번이라도 맞으면 6점, 2번이라도 맞으면 2점, 3번이라도 맞으면 2점 이렇게 주는데 보통 서술형 문제의 특성상 1번을 틀리면 얘네들 나란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보기 1, 2, 3, 4, 2번에 1, 2, 3, 4로 이렇게 짜잘하게 4개씩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점수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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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되어 있고 최종 답점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시험 문제가 나왔고 적중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1번, 2번 그런 것들은 쉬우니까 교과서만 풀 줄 알면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자, 이제 조금 요것도 이제 5번인데요. 자, 5번 보실게요. 자, 단원은 1차 부등식의 절대값 그리고 연립이 돼 있다라는 거는 공통의 범위를 말합니다.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각각 풀어서 반드시 절대 안 틀리는 방법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런데 얘를 1식이라 하고 얘를 2식이라 하였을 때 1식 자체를 푸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고요. 자, 1차 부등식 점수는 5점이었고 너무 킬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서술형 정도도 아닌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그런 유형이죠. 암산이 안 되잖아요. 자, 수직선에 1과 3의 구간을 써서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먼저 1번 부등식을 풀어내고 그 1번을 풀었던 최종 답과 니은에 겹쳐지는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난이도는 중 정도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는 저희 교재 N제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N제는 학교 기출 문제와
최근 기출문제 유형들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자료인데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절대값 유형 2개짜리가 있고 또 이런 문제들 자 여기도 1식이고 여기도 2식을 각각 풀어야 되는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양일대와 음일대로 나눠서 푸는 또 정수를 구해야 하는 자 그런 똑같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이런 문제 유형들이 꽤 많이 있었죠 저희 교재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지만 반복 연습을 했던 학생들은 그냥 뭐 평범하게 풀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자, 7번은 점수 5점짜리고요. 시험 범위 어디? 2차 부등식의 활용.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부등식이 있을 때 열심히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활용이죠. 활용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돼요.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식을 알려면 둔각 삼각형의 조건을 알아야 되죠. 자, A, B, C가 있고 가장 큰 변을 C라 했을 때 자, 여기서 가장 큰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 이게 같으면 직각이고 C제곱이 크면은 이게 둔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세 개의 x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는 양수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가장 긴 변이 누가 봐도 x 플러스 2가 되겠죠?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또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거를 열심히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자 아래 문제같이 N제의 2019년 동명 자료를 보시면 똑같이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가장 긴 변이 2x 플러스 1이니까 또 한번 둔각 삼각형의 결정 조건 아까 여기 써드렸죠? 이거를 이용해서 2x 빼기 1의 제곱은 x제곱보다 큰 게 커야 되겠죠? 2x 플러스 1의 제곱을 열심히 풀고 조건에 맞는 자 모서리들이 주어진 것들이 음수가 되지 않는 조건들을 찾아주면 자 이것도 답을 쉽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때는 6점짜리였네요. 네, 서술형 2번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는 7번 그냥 5점짜리로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해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요. 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그 두 해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임을 이용하고 자 두근의 곱이 B라는 거를 이용해서 A, B를 더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놀랄 만큼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 문제 계속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자, 연립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이미 풀어져 있는데 자, 풀었더니 음의 정수가 3개라는 거예요. 4개라는 거예요. 그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건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1번을 풀고 2번을 풀고 음의 정수가 4개가 되게끔 만드는 건데 수직선을 그려보면 반드시 어떻게? 수직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수직선을 풀었다 하더라도 자 여기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1번과 2번 한번 볼까요? 1번과 2번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 숫자가 똑같고 숫자가 똑같죠? 부등호 한 끗 차이로 답이 달라져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엔 부등호가 있고 그지? 여기도 부등호가 이렇게 있어. 자, 부등호가 서로 짝짝이에요.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부등호 때문에 실수하는 문제지 절대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짝 그려보면은 첫 번째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하면은 이게 자 여기다 쓸게요. 자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인수분해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3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중심으로 이쪽으로 되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식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거 자 두 번째 식 인수분해 하면 1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2분의 5하고 a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2분의 5라는 값은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요. 2분의 5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값은 그 어떤 음수를 가져야 되니까 자, 음수가 이쪽에 있죠. 마2, 마3, 마4, 마5, 마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려서 음의 정수를 4개를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리면 A를 여기다 찍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음의 정수는 마2, 마3, 마4, 마5 4개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딱 만족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A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6까지 가도 되고 5에 5잖아? 이 A가 5에 5면은 5가 빵꾸가 나서 답이 하나 줄어요. 그러니까 이코를 여기다 써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고 정말 우리 많이 공부했었어요. 왜냐? 여기 엔제 보시면 또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식 보면은 1식을 봐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보통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도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하는 그리고 놀랍게도 정수가 4개만 더도 안 됩니다. 4개만 존재하게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 또 단을 이용해서 자 이런 문제 유형들이 정말 많이 우리 풀 수 있었죠? 교재에서요. 자 이것도 역시 부등호가 주의사항이었고 이거 역시 제일 그 수직선을 활용하는 문제는 그때 서술형에서 출제됐었고 우리 이 문제 많이 풀어봤었으니까 10번 문제 자 어렵지 않게 자 정답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갈게요. 자, 이 문제, 자, 부등식 활용입니다. 상자에 마스크를 담아 넣으려고 합니다. 자, 문제 읽고 있는 거예요. 한 상자에 7개씩 담으면 몇 개가 남고 9개씩 담으면 마지막 상자에는 3개 초과 7개 이하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수 있냐면 무엇을 x로 놓는가? 상자의 수를 x라고 놔야 돼요. 상자에 x라고 놓으면 자 마스크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스크의 수는 자 7x 플러스 1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9개씩 남으니까 남지 않게끔 9개씩 담았는데 마지막 상자에는 3개 초과 그러니까 9개씩 다 들어있는 마스크는 몇 개가 있냐 하면은 하나를 빼야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3개 초과 마스크 수가 그 다음에 9에 x-1 7개 초과 그 다음에 7개 이하니까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의 수가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방금 저 위에서 7x 플러스 15라고 돼 있고 이러한 유형은 ABC 유형이죠. ABC 유형은 AB를 풀고 BC를 풀고 그것을 연립을 해주면 그게 자 그래서 답 어렵지 않게 자연수 우리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엔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쉽게 풀었던 이유 자 이게 강당 의자 문제도 그렇고 여기서는 빵을 나눠주는데 마스크 나눠주는 거랑 빵 나눠주는 거랑 이게 다른 문제라고 우길 사람 없잖아요. 그죠? 3개씩 나눠주면 7개가 남고 3x 플러스 17이었구나. 5개씩 줬더니 그럼 5x를 했더니 마지막 학생은 그러니까 한 명 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학생은 2개 이상 자 7개 미만으로 받는다. 여기에 있는 게 뭐라고요? 빵수. 저기 써놓은 3x 플러스 17이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었죠.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3점이고 점수 비중은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자, 연산 실수만 안 하고 연립만 잘 따지고 최종 마지막 자연수 조건까지 잘 따지면 자, 이것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같이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14번입니다. 출제 단원은 도형의 1단원,
점과좌표 단원이고요. 여기에서는 내분점 활용인데 자,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여기 딱 보니까 A를 안 가르쳐 줬네요. 삼각형 ABC에 대하여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우리 무게중심 공식 알고 있죠? 3분의 어쩌고 저쩌고 x1, x2, x3 또 여기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y도 3분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뭐라고 하나 봅시다. 각 A의 이등분선 위에 있도록 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그려서 봐야지. 도형을 잘하는 방법은 그리는 거야. 정확히 그리는 거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C 좌표에 A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얼핏 밑변이 이등분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돼. 그건 틀렸습니다. 알았죠? 이등분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죠? 자, 어떻게 합니까? A 대 B는 뭘 할 수 있다? A 대 B다. 이런 비례식이 성립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각 A의 이등분선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각 A의 이등분선이에요. 이게. 보라색이 각 A의 이등분선이에요. 여기 위에 자 무게중심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가볍게 무게중심을 구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를 대충 D라고 놓을까요? A, D의 직선의 방정식에 무게중심을 대입하자라는 거야. 무게중심을 대입하면은 이게 풀리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그럼 D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거예요. D의 좌표는 자 우리 뭘 할 수 있지? 자 D의 좌표는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 A 대 B는 A 대 B니까 BC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자, 내분점 공식도 이미 알고 있지. 자, 내분점을 구하고. 자, 그럼 어떤 순서대로 한다? 자, 무게중심 한쪽에다 구해놓고요. 첫 번째, 뭐라고? 무게중심을 구하고. 자, 두 번째 뭘 구하고? 길이를 구하고.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내분점을 이용해서 D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A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원리는 이렇게 풀었는데 좀 이렇게 푸는 건 사실 옳지 않아요. 좀 더 센스 있게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무게중심의 성질과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동시에 알면 무게중심은 애시당초 어떤 거였죠? 중선을 연결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쉽게 푸는 방법은 사실 무게중심의 원리도 알고 있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어떻게 푼다? 가장 깔끔하게. 자, 어떻게? A, B와 자, 또 어떻게 해요? A, C가 같다라고 풀어야 완전 개이득이죠.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고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무게중심과 각의 이등분선. 근데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NJ에서 충분히 많이 풀어서 아까처럼 A 대 B는 A 대 B다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결국 내분점을 이용하는 문제였으나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때마침 일치한다라는 걸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배웠던 거가 살짝 응용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쉬운 듯 본 것 같은 그런 문제였지만 조금 말을 바꿔놨다라는 건데 오히려 더 쉽게 바꿔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는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의 가장 마지막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 세 개가 있다면 이렇게요. 직선 세 개가 있다면 교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A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PQR이네요. PQR. 정삼각형은 아니야. 자, 대충 그렸습니다. 자, 교점을 먼저 구하래요. 자, 문제 서술형. 이렇게 서술형이 6점, 2점, 2점을 해서 전체 10점이고 일단 1번을 틀리면 나머지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일단은 PQR. 이렇게 나와 있죠. PQR. 이걸 먼저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떡할 거야? 암산되나? 근데 그렇게 그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먼저 PQR의 좌표를 구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을 안다면 자, 우리 뭘 할 수 있죠? 이 도형의 넓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2번에서는 자, 직선 L이 밑에 있는 직선입니다. 직선 L과 이거죠? P와의 거리. 자, 이거는 뭐 사실 넓이 구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직선도 있고 거리. 우리 무슨 공식? distance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QR 곱하기 D를 이용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죠. 1번이 왜 중요해요? 교점을 이용해야지만은 나머지 2번, 3번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연립하는 거 있잖아. 연립하는 거. 이 M의 L과 M을 연립을 해서 뭐 교점 구하고 그런 거요. 그러면 이게 2021년 선정 문제, 저희 N제 교재에 이게 실려 있죠. 문제 볼게요. 여기도 역시나 세 직선이 이루어져 있어. 그럼 우리 또 뭘 알 수 있다? 꼭지점을 알 수 있어. 그 교점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교점만 있다면 우리는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무게중심 3분의 또 공식 아까 적어드렸죠? 공식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 이거 7점이었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 연립이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서술형 치고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으나 실수하기 좋고 이 1번에서 나가버리면 연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교재 10번 연습했던 학생들은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가실게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서술형 2번입니다. 와우, 몇 점이에요? 이게 지금 10점이에요. 10점이고 근데 때마침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차 함수가 있고요. 자, 이차 함수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야. 우리가 이 문제에 최대 최소든 구하고자 하는 높이를 구하려면 전부 이차 함수에 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접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식을 완성을 해서 자, 이제 연립을 해서 이제 H를 구하는 일이 남아 있어. 자, 그러면 문제의 가장 큰 시작은 이렇게요. X축을 잡고 2차 함수 만들 때 뭔가 하나 0인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Y축을 만들어 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좌표와 3,0이라는 좌표를 지나니까 2차 함수의 식은 Y는 A의 X 빼기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써야지. 자, X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 그리고 직선을 구해야겠어요. 자, 직선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요. 직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X 절편이 마이너스 1,0인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게 핵심이야. 길이가 루트인 기계를 통해 쏘아 올렸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기계야. 이게 잘 보면 여기 조금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2야. 그럼 우리 그 B를 알잖아요. 뭘 알아요? 1대 1대 루트 2를 알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돼서 자, Y는 X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돼야 X 절편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직선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당황스러운 건 이 접점 그리고 물줄기는 꼭지점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접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뭐죠? 접했다. D는 빵을 때려서 AX제곱 빼기 3AX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연립을 해서 D는 빵을 해주면 A가 나와요. A 값이 나오면 최고차항의 개수에다 대입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정답이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 저 구석에 아주 실생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전에 우리는 교재에서 미리 풀어봤단 말이죠. 이게 위로 볼록한 거고 여기서는 이걸 X축으로 잡고 여기를 또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래서 2차 함수 식 만들고 원점을 지나서 접해갖고
이때 10을 대입했을 때 이 y값 구하는 거 있잖아. 이 높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 역시 접하는 원리, 식 만드는 원리.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놀라운 적중률을 정말 놀라운 적중률을 보이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은 적중률이 있는데 쉬운 거 말고 자,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해봤고요. 이번에 뭐 문제 하나 오류 있어서 재시험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도 시험 잘 보시고 틀린 이유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서 다음 시험도 계속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